안녕하세요. EBS에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한종민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1년간 공부하시고 또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노력의 결실로 맺어져 갖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올해 33회 시험에 합격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우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고요. 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34회 새로 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법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런 학습 플랜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3회 우리 시험의 부동산 공법 총평부터 한번 시험 문제 분석하면서 총평을 한번 하도록 하죠. 그럼 부동산 공법 출제 비율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인데요. 부동산 공법에서 6개 개별 법을 공부를 하게 되죠. 출제 비율은 예년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국토법에서 12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6문제씩 각각 6문제,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7문제, 그리고 농지법 2문제 갖고 40문제 똑같은 비율로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법률별로 이제 난이도로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법률,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국토법이라고 하고요. 국토법에서는 난이도 상위 문제 3문제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 중, 난이도 하.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 하짜리가 9문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난이도 상위 문제가 이제 우리 난이도 상위 문제는 못 맞히는 문제죠. 아주 지엽적인 거. 올해 국토법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 대표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대상 행위 또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국토부령, 대통령령의 별표라든지 또는 국토부령의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이 되죠. 이런 것들은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그래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그래서 3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고, 나머지 9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1년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던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법은 난이도 상위 문제가 1문제밖에 안 되고요. 난이도 중 하짜리가 4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도시개발법이 그나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난이도 상위 문제. 역시 난이도 상위 문제는 처음에 개발계획에서 경미한상의 변경, 이 경미한 변경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숫자 갖고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절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난이도 상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 중하 5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던 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난이도 상인 게 4문제, 그리고 난이도 중 하짜리가 1문제씩 개발법과 거꾸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줄여갖고 정비법은 매년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인 문제, 이 상인 문제들은 다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생소한 거 갖고 물어봤죠. 안 그래도 우리 정비법이라는 법률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 그 어려운 법인데도 또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행 규정의 내용 같은 거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이런 거 우리 다루지도 않던 그런 생소한 부분에서 무려 4문제가 그냥 어렵게 틀리라고 낸 거죠. 그래서 개발법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데 정비법은 항상 매년 어렵게 출제가 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건축법은 난이도 상위 문제가 3개, 중 하짜리가 2개씩이니까 7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 하짜리 4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야 되죠. 이 난이도 상위 문제는 역시 아주 지엽적이고 그냥 기본소에도 안 나오는 것들 갖고 물어봤어요. 피난 통로라든지 안전 영향 평가 검토하는 사항들 이런 거 우리 기본소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냥 굳이 찾아갖고 아주 어렵게 그냥 출제가 되는 거죠. 또 주택법에서는 난이도 상위 문제가 4문제, 중하짜리가 2문제하고 1문제. 그러니까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작년에는 주택법이 좀 쉽게, 건축법이 어렵게 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건축법은 한 4문제 정도 맞히게 했는데 주택법은 4문제가 또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주택법이 그나마 우리 점수 따라고 공부하는 법인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33회 때는. 이 4문제도 기본서에 없는 것들 있죠.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그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굳이 또 물어보는 거죠.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좀 지엽적인 내용들. 여태까지 우리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내용들 갖고 아주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4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죠. 그다음 농지법은 난이도 중인 거 하나, 하인 거 하나. 난이도 중인 것은 농지대장. 이 농지대장도 우리가 잘 다루지 않던 파트인데 정답은 그냥 쉽게 정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게끔 물어봤으니까 난이도 중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짜리, 그리고 하짜리는 경자유전에 예외 갖고 쉽게 한 문제는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저희 난이도 이제 상위 문제들 다 합쳐보니까 15문제입니다. 15개. 그리고 난이도 중 14개, 난이도 하가 11개. 그럼 난이도 상위 문제 15문제. 자, 이거는 1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맞힐 수가 없어요. 10년을 공부해도 맞힐 수가 없어요. 난이도 상위 문제들은 우리 시험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난이도 상위 문제가 무려 15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33회 공법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악소리 나게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난이도 상위 문제만 따져보면은 우리 32회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에 32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상위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개니까 무려 6문제가 더 추가됐죠. 난이도 상위인 거. 이 난이도 상위 문제는 절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맞힐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맞힐 수가 없는 거. 틀리라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난이도 상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 중하짜리. 항상 우리 공법은 난이도 중하. 이게 합쳐갖고 25개. 자, 이거는 우리가 1년 공부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1년 공부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을 난이도 중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럼 25문제인데 이 중에서 5문제 틀려갖고 20개 맞췄다. 20개 맞추면 딱 몇 점이냐? 50점. 역시 그래서 50점 맞으면 올해 시험에서는 아주 성공하는 시험 보셨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만큼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국토법 같은 경우에 우리 공법의 41번부터 52번까지 앞에 12문제를 이 법률 갖고 출제를 하죠.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41번부터 46번 무려 앞장 첫 장에서 다 옳은 거 찾으시오. 옳은 거 찾으시오. 옳은 거 찾으시오. 아주 첫 페이지부터 그냥 옳은 거 찾느라고 한 장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올해 33회 시험에서는 공법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공법은 매년 말씀드리지만 뭐 고득점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과목 아니죠. 막 70점 맞고 이럴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맥시멈이 한 60점 정도인데 올해는 60점 맞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한 50점 정도 맞았으면은 그냥 잘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 이제 2차 과목에서는 공법하고 공인중개사법. 자,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장난쳐갖고 물어보고 있죠. 공인중개사법과 공법, 이게 2차 과목 1교시인데요. 올해 시험은 공법이 아주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고 대신 공인중개사법은 조금 평이하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한 70점 정도 맞았어요. 그럼 공법은 판타지하게 갖고 50점, 그럼 평균 60,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지 뭐 상대평가가 아니죠. 많이 맞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중개사법 70, 공법 50 이렇게 맞으라고 냈던 횟수가 돼요. 근데 거꾸로 작년 같은 경우 30회 때는 거꾸로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오히려 이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왔다. 우리 항상 2차 과목에서는 전략 과목이 요거죠. 공인중개사법.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가 돼버리면 이거는 안 그래도 점수를 따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못 맞췄다. 그러면 멘탈 붕괴된다고 그랬죠. 멘탈 붕괴돼갖고 이게 2차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중개사법이 좀 무난하게 나오고 공법이 어렵게, 항상 우리 공법은 어렵잖아요. 어렵다. 항상 공포의 공법, 어렵다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으니까 공법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50점 딱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전형적인 스타일로 출제가 됐어요. 공인중개사법 70, 공법 50 맞아갖고 평균 60. 공시세법도 공시법이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세법이 좀 어려웠어도 공시세법에서 60점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33회 시험에서는 2차 과목에서 합격의 당락을 잡은 과목이 오죠. 공법. 저같이 공부하는 이 공법. 첫 번째로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졌어요. 공법 꽈락. 꽈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이죠. 37.5점 이런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이 반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공법 꽈락.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꽈락 점수가 나올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 1년 공부했다 그러면은 꽈락은 다 넘게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꽈락 점수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좀 시험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꽈락 점수 나왔다는 것은 그 과목을 모르는 거니까 다시 시작하실 때 좀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 꽈락 맞았거나 또는 공법의 꽈락은 넘어갔어요. 40점은 넘어갔는데 2차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돼갖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2차에서는 딱 떨어진 이유가 두 개입니다. 공법 꽈락 아니면 꽈락은 공법 꽈락은 넘어갔지만 평균 60점이 안 돼갖고 떨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올해도 아주 욕을 그냥 많이 먹고 있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작정하고 이렇게 어렵게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항상 이 공법은 난이도 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 중하. 우리 1년간 지지고 복구한 내용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맞춰갖고 50점 이상 맞으면은 올해 시험도 성공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분석 좀 해보면은 먼저 박스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박스형이 아주 학을 띄는 문제가 되죠. 박스 형태. 박스에 지문 3개 줘요.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해갖고 1번 기역. 2번은 니은, 3번은 기역, 니은, 4번은 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문 3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꼭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어려운 거 꼭 껴놓으니까 이게 그래서 박스형으로 나오는 게 다 난이도가 상인 거예요. 난이도 상. 그래서 박스형으로 출제하는 문제들은 다 난이도 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 그냥 그대로 문제 유형을 베껴온 거죠. 그래서 중개사가 무슨 변호사가 될 것도 아닌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 유형 같이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박스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죠. 작년에는 박스형이 9개 정도였는데 다 또 쉽게 나왔어요. 박스형이. 그런데 올해는 박스형 11문제가 그냥 다 어렵게. 다 틀리게 난이도 상으로. 그래서 박스형 문제 아주 학을 띄는 문제가 되죠. 올해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숫자만 딱 외워갖고 맞히는 문제가 이제 4개. 그래서 이제 절대 우리 공법은 단순 암기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래요. 단순 암기에서 맞힐 수 있는 거는 4개. 이거 1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절대 단순 암기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 전날 벼락치기 해갖고 단순 암기에서 시험 보고 그럴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1년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게끔 이제 단순 암기에서 그냥 숫자 몇 개, 앞글자 몇 개 따갖고 외워갖고 시험 보겠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용어, 내용을 알아야 이런 응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숫자형 4문제도 다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지엽적인 거 그냥 숫자들 딱 가로 비워놓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본서에도 없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어렵게 지엽적인 것 같고 그래서 숫자형 문제도 다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다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긍정형하고 부정형 이렇게 썼는데요. 긍정형은 옳은 거 찾으셔. 부정형은 틀린 거 찾으셔. 그럼 당연히 난이도가 뭐가 더 높은 거냐? 긍정형. 이 긍정형은 옳은 거를 찾으셔 했으니까 옳은 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지문 5개 중에서 4개가 틀렸고 하나가 맞는 거죠. 그럼 4개 틀린 거를 다 찾아내야 되니까 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형은 몰라도 그냥 하나만 틀린 거 확실하게 알면 그거 답 찍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긍정형, 옳은 거 찾으셔 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긍정형, 옳은 거 찾는 게 25개, 부정형, 틀린 거 찾는 게 15개. 당연히 이 긍정형을 5문제를 더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그냥 여러모로 시험이 다 어렵게, 공법은 그냥 작정하고 어렵게 출제가 된 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 이제 번갈아 가면서 줘요. 32하고 33하고 지금 거꾸로 나왔죠. 공인중개사법 공법하고 내년에는 그럼 내년 34회 시험은 내년은 이제 중개사법이 어려워질 차례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공법은 좀 쉽게 이렇게 또 출제가 될 해가 내년이죠. 34회 시험이 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공인중개사법 대충 했다가는 점수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공인중개사법을 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34회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용어, 법에서 쓰는 말, 용어가 할 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 치고 용어를 그대로 그냥 용어를 단순하게 물어본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는. 이게 원래는 그렇게 출제되는 거 아니죠.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적어도 4문제나 5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그냥 용어,
용어 물어보는 거는 단순한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용어를 단순하게 물어보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 기본 용어를 알아야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는 기본으로 하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해는 많이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그래요. 법에서 쓰는 말이 법률 용어죠. 또 용어 이 말을 알아야 그 법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근데 개별적인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공부하죠. 그리고 용어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법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거냐, 체계까지 쫙 봐야 돼요. 이 체계를 보는 것을 숲이라고 그래요. 숲. 전체적인 이제 숲. 그래서 용어, 내용, 체계 요거 공부하는 게 이론 과정입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이론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론 공부하는 목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목적은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어갖고 문제를 해결해서 60점 이상 맞아갖고 시험에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합니다.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지 교양 공부가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을 이렇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은 중개사밖에 없어요. 이 공인중개사 공부 한 1년 정도 하시면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웬만한 내용들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요. 거기다 이제 1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시험에 합격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는데요. 아무튼 시험에 합격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중개사, 이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과정이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인데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어갖고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 그래서 자, 요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론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용어입니다. 근데 용어가 쉬우면은 제가 강조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용어 자체가 아주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에요. 계속 어려운 말들, 또 말들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뭐 개발 밀도 완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용어 잡는 데만 한참 걸려요. 그럼 용어를 알아야 내용이 돼야 체계까지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용어부터 어려우니까 우리 공법은 시작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어라는 것은 한 방에 또 될 수가 없죠. 한 번 들어가고 다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자꾸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물론 우리 안 보이죠? 온라인으로 강의하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차피 안 보이니까 많이 틀려도 무방하죠. 자꾸 떠드셔야 돼요. 이 수업 시간에 그냥 꿍 하고 있는 게 침묵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침묵이 금이 아니고 똥이에요, 똥.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어려운 말들을 보고 듣고 써보고 떠들어야 돼요. 떠들어갖고 용어를 먼저 잡아야 돼요. 용어가 잡히면 내용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용어, 내용, 그리고 체계. 그래서 올해도 자, 체계도에서 이 올해 33회 공법 시험이 어려웠어도 체계도 나중에 우리 이제 체계도 할 거예요. 특강으로 체계도 할 건데 이 체계도에서 50점 이상 그냥 다 맞을 수 있게끔 다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이론 공부에서는 요 체계도 요게 핵심입니다. 이 체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 내용, 그리고 체계. 시작점이 용어. 그래서 용어가 어려운 과목이니까 용어부터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 공부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 효율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공법이다. 효율성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우리 공법에서는 6개 법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6개 법률. 이게 각각의 법률들이 다 작은 법이 아닙니다. 큰 법인데 이런 큰 법률 6개를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제일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나왔다. 그러면 제목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일 두꺼운 책이 공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분량이 방대한 거니까 방대한 만큼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에 한 번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맨날 그것만 공부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거 공부해봤자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 시험에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공법 한 과목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6과목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런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가 반복됐는데, 자, 올해는 하여튼 올해 33회는 아주 작정하고 어렵게 나왔어요. 이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게 포인트를 조금씩 다른 걸로 그냥 핀트를 좀 바꿔가지고, 포인트를 좀 바꿔갖고, 하여튼 올해는 그냥 작정하고 좀 어렵게 시험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 기출문제가 본시험에서도 거의 50%, 60%는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1분 만에 우리가 해결하고 맞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데요. 이 기출문제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시험이 이제 내년도에 34회니까 33회 기출문제만 모아도 한 1000문제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얼마든지 시험에서 50점, 60점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기출 중에서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것도 쓸데없는 거죠. 매년 나오는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할지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수업해갖고 선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집중해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다 공부할 수도 없고 해봤자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공부해갖고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법은 제일 중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 그런데 그냥 강사 자체가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맨날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강사 믿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공법은 무엇보다도 이 강사가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캐치를 해갖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하여튼 이 기출문제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이 기출문제를 나중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백선으로 합니다. 백선. 이게 기출문제 족보 정리라고 해요. 족보. 여태까지 한 20회 정도 기출문제 지문들을 중복되지 않게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백선이지 이 100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200문제인데 역시 이 백선에서 올해 어렵게 나왔어도 50% 이상 그대로 나왔어요. 똑같은 지문이. 기출문제가 최소 50%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백선에서 똑같은 지문들이 그냥 50%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요 두 개입니다.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아니고 요 체계도. 이론에서는 체계도. 그리고 요 기출문제를 족보식으로 정리해 놓은 백선. 이 두 개요. 체계도하고 백선. 이것만 딸딸딸 했어도 올해 공법 그렇게 어려웠다 해도 다 50점 이상. 조금 더 공부하신 분은 60점까지 다 맞을 수 있던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이 이렇게 제가 수업하는 내용 여러분들 믿고 그것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얼마든지 50점, 6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서 2번, 3번 읽어야 된다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함기 안 된다고 그랬죠. 단순함기에서 맞히는 거 4개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외워갖고 맞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함기가 아니고 법조문. 이 법조문이 이제 한 3줄씩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빨리 읽어갖고 정답을 틀린 거 찾아갖고 맞추려면은 기본 이 법조문 읽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 법조문이 그대로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2번, 3번 읽어갖고 법조문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법조문이. 그래야 1분 내에 한 문제씩 풀어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공부하면 합격한다. 끝까지 공부하면. 1년을 공부해갖고 공법 50점 못 맞겠어요? 공법 50점은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러면 이게 50점이에요. 그래서 1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개사법 70점 맞고 공법 50점 그냥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하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와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맞췄을까 하는데도 다 합격해요.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우리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EBS 커리큘럼 맞춰갖고 하여튼 합격 수기에 올라오는 제일 많은 내용이 뭐겠어요? EBS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합격했습니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EBS 커리큘럼 맞춰갖고 지금부터 시작하셔갖고 하여튼 시작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야,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합니다. 후회 막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빨리 시작하는 게 합격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EBS 커리큘럼 맞춰갖고 하여튼 끝까지 공부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면 1년 딱 공부해갖고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4가지 당부 말씀 하에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내년 34회 시험에서 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여튼 올해 시험
분석, 그리고 총평. 올해는 하여튼 역대급으로 공법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공법은 뭐 고득점이 아니고 한 50점 정도 맞게끔 그렇게 출제한 시험이니까 올해는 50점 정도 맞았으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중개사법 70, 공법 50 이렇게 맞아갖고 2차 과목 합격하는 그런 시험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시험 분석 그리고 총평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올해 시험 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쉬었다가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